통계에 의하면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 피해액, 그러니까 취득액, 범죄 액수 300억이 넘으면 300억 이하 피해 사건보다 집행유예, 즉 형량을 아주 싸게 받고 실형을 살지 않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걸 써놨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려면 최하 300억 이상 해야 실형을 안 살 가능성이 높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이유는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작은 자유의 한계를 걷는 것이죠. 사실은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의 최소 초보 원리입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현 상황에서 국민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떠할지, 류 후보께서는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왜 존재하는가?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든 누구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최대치로 하고 싶고 일하지 않고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누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복무하게 하고 싶죠.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억제하죠. 스스로 자중하기도 하고 강제로 자제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이유는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작은 자유의 한계를 걷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호되는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그 보호되는 테두리 밖에서는 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중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세상은 가끔씩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훨씬 더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는 게 손해인 사회는 미래가 없죠. 우리도 사실 이런 측면들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거기에 매우 집중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되게 어렵게 제가 좀 전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인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돼야 모두가 희망을 가지죠. 기회가 공평하니까 희망을 가질 테고 또 의욕도 생길 테고 또 좌절감이나 배제감도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 300억 피해액, 그러니까 취득액, 범죄 액수 300억이 넘으면 300억 이하 피해 사건보다 집행유예, 즉 형량을 아주 싸게 받고 실형을 살지 않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걸 써놨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려면 최하 300억 이상 해야 실형을 안 살 가능성이 높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공정해야 된다. 공정이 시대적 과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사회 공동체의 최소 초보 원리입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지속성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인재 등용에서 말이에요. 과거제로 폐지하고 음서제 이런 걸로 막 아는 사람 채용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시대 정신이 됐다는 건 슬프지만 매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성 회복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불공정의 피해를 받았고 또 그걸 또 극복했고 또 앞으로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성과를 만들어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소위 여의도 출신의 주류 정치인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성장을 복구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좀 기회를 좀 더 여유 있게 누리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학부사 대학신문 서윤 기자라고 하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같이 구상하는 과정에도 참여했었고 실제로 이제 간담회 와서 참여를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구상과 좀 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서울대 대학신문 신다솜 기자라고 하고요.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나 뭔가 그런 비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런 스타일 같은 것도 실제로 뵙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주제. 저는 그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무조건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과 정부 간의 그런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점이랑 환경 정책 부분에서 환경 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대신 후의 기자입니다. 평소에 그 이재명 후보 청년에 관한 공약을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후보님께서 청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게 됐고요. 마지막에 대학 관련 정책들을 들으면서 기성 정치인들께서도 청년이나 대학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네, 청소제 같은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간담회 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성대신문 편집자 강실입니다. 오늘 서울 언론사 예,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면 되나요? 네? 여기 보면 되나요? 예, 보시면 됩니다. 서울과 언론연합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고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오셔서 저희가 하는 질문들 다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대학생들에게 밀접한 질문이라 가지고 와닿았고요. 그 외에 공정에 대한 질문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인 만큼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후보님 답변도 저는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성대신문 부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황여준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공감했던 부분은 공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적 공정이나 어떤 결과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한정된 공정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기회의 장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